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아까 뭐 오프닝 때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정청래 대표의 정 대표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친문이에요. 친노친문이야. 노사모 때 이제 정치를 시작한 분이에요. 그럼 당연히 친노죠. 그래서 노사모 활동을 통해서 뭐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키 루크라는 사람, 노사모의 아주 이제 핵심적 인물이었는데 제가 예전에 2004년 탄핵 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미키 루크 씨를. 제가 이제 야전에 뛸 텐데 그때 이제 노 대통령 그 탄핵을 국민의힘이 발의를 하고 민주당이랑 이제 구민주당이죠. 구민주당이랑 발의를 해가지고 탄핵안이 이제 국회에 상정이 됐을 때 제가 이제 그때 그 집행위원장으로 있었던 제가 정책위원장이었네요. 그때는 정책위원장으로 있었던 단체하고 대학생들, 그 다음에 노사모, 그때 이제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이름이 그 노사모가 이 노무현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국민의힘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하고 이름이 똑같죠. 그때는 이제 노사모 이름이 국민의힘이었어. 그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었던 사람이 이상호 씨, 미키 루크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두 단체가 촛불 집회를 여의도에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요. 그때 이제 같이 회의도 하고 뭐 촛불 집회 뭐 순서도 정하고 이런 걸 좀 했습니다. 이동영아, 너의 가방끈 끊어졌어. 정신 차려라. 가방끈 제가 확실히 끊어 놓을 생각입니다, 지금. 저는 김어준이 그러는 친문들을 김어준이 이제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도 나쁜 게 아닌 게 김어준은 어쨌건 노무현 문재인과 함께 성장한 스피커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어준이 민주당의 대표 스피커가 아니라 친문의 대표 스피커다 이런 말씀 이제 많이 드렸어. 근데 이번에 김어준이 정청래를 밀었는데 그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친문을 밀어야지. 근데 이동영의 경우는 제가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친명 행세를 하면서 결국은 엉뚱한 짓거리를 한 거거든. 그래서 이거 이제 책임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세요. 김어준이 이제 저를 자꾸 하바리 유튜버라고 그러는데, 이동영이가 제가 보니까 뭐 얼마 차이 안 나. 이동영이 지금 한 1만? 뭐 많으면은 EJ? 뭐 이런 거 할 때 한 2, 3만 정도 나오는데, 그럼 뭐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고, 보니까 뭐 평일에 다른 방송 보니까 한 10,000명에서 뭐 많으면 20,000명? 뭐 요 정도. 요 정도예요. 한 10,000명 정도로 보면 돼. 그러면은 제가 한 많을 때 5,000까지도 나왔으니까, 내가 한 2,000 올라가고, 이동영이 3,000 떨어지면 똑같네? 그때도 하발이라고 그러는지 한번 제가 좀 보려고요. 2,000만 떨어뜨려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동영이 2,000만 떨어뜨려 주면 내가 7,000까지는 내가 가볼게. 그때도 저보고 하발이라고 그러는지. 별 차이도 없어요. 뭐가 하발이야. 저는 뭐 구독자 5만도 아직 안 됐는데, 지금 49,000입니다. 이제 1,000명만 더 하면 제가 5만이 됩니다, 여러분. 5만 유튜버 좀 만들어주세요, 저 좀. 이제 1,000명만 더 하면 돼요. 이달 안에 좀 5만 좀 만들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발이라고 무시당하고 살고 있는데, 좀 만들어주십시오. 저는 뭐 얼마 차이 안 나네. 그리고 저는 우르르 데려다가 이동영이는 뭐 이 사람 섭외하고 저 사람 섭외하고 막 국회의원들 나오고 뭐 당대표도 나오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사람이랑 가평 총구석에 앉아갖고 혼자 떠드는 사람이랑 시청률이 비슷하게 나오면은 그게 지가 하발이지 내가 하발인가? 그렇잖아요. 저는 혼자 떠들어도 한 4, 5천씩 나오는데 막 국회의원들이 와서 도와줘. 당대표가 와서 도와줘. 무슨 뭐 아나운서 빤스 끌어다 도와줘.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인맥 총동원해가지고 방송을 해야 겨우 일만 나오면서 저는 그냥 여기서 혼자서 그냥 대충 이빨 까도 한 4, 5천은 나오는데 누가 더 하발입니까? 닦아놓고. 복만삼님, 진짜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쫓아낸 시청자만 와도 10,000명은 걷더랍니다. 그쵸? 제가 차단한 사람들만 다시 다 그 대사면을 해주면은 10,000명 금방 돼.
저도 8.15 대사면이나 한번 할까요? 예? 조국도 사면하는데 뭐 그깟 뭐 족바들 제가 뭐 또 사면을 안 하면 너무 그 좀 사람이 좀 그런 거 아닌가? 예? 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8.15 민생 대사면. 아, 근데 아무튼 뭐 제가 한번 책임지고 한번 손을 볼 생각이니까 누가 하바리가 되는지 또 하바리는 이제 곧 망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망하는지 이동형이 망하는지 망하는 놈이 하바리인 겁니다. 망하는 놈이 하바리예요. 아, 그 미키루쿠 얘기하다가 하여튼 뭐 그 미키루쿠 씨하고 예전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 집회하면서 제가 좀 안면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냥 사실 그냥 파이터, 스트리트 파이터라고 보시면 돼. 스트리트 파이터입니다. 사실 정치를 할 만한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그릇이라고 보이진 않았어요. 뭐 지금 그게 벌써 20년 전이니까 지금 뭐 달라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만 봤어도 저분은 도대체 뭘 하다가 여기에 오신 분인가 싶을 정도의 뭐 그런 인물인데 어쨌건 뭐 정대포가 그 미키루쿠 씨를 찾아가가지고 나 정치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김호준의 다스베이더에 나와서 그 미키루쿠 씨가 한 얘기야. 옆에 정청래 앉혀두고. 그래서 정청래의 정치적 아버지는 그 미키루쿠라는 노사모의 핵심. 이 사람이 정치적 아버지입니다. 그래갖고 그 탄핵 때 탄도리로 공천받아가지고 국회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탄도리가 맞는 거야. 친노가 맞죠. 그 다음에 친문으로 왔잖아. 그것도 맞잖아요. 그런데 저는 왜 그걸 숨기냐 이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정대포가 그걸 숨길 이유가 없잖아. 나는 친노고 친문이다. 근데 당대표 선거하면서 보세요. 문재인의 미음자도 안 끄네요. 그러면서 계속 명팔이. 이재명과 정청래가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정청래고 뭐 이재명과 정청래는 한 몸이고. 근데 민주당 정치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안다는 거야. 아는 분들은. 근데 최근에 뭐 윤석열이 집권하고 나서 민주당 당원의 한 절반 이상이 윤석열이 집권한 다음에 민주당에 입당을 하신 분들이거든. 그 민주당의 이 과거 역사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그 최고위원 할 때 이재명 대통령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이재명의 막 혀처럼 사기를 쳐놓으니까 진짜 정청래가 친명인가? 여기에 무슨 김어준의 이동영의 막 이런 스피커들이 딱 신분 세탁 해준 거잖아요. 정청래도 친명, 박찬대도 친명, 정청래나 박찬대나 똑같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청래는 친문이에요. 친문 86이다. 그리고 박찬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오른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위치잖아. 이게 어떻게 똑같아? 그래서 저는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은 이 친문 본색을 그대로 드러낼 거라고 봤습니다. 나중에 후회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간은 좀 필요할 거라고 봤어요. 이제 지방선거가 임박해지면서 이제 공천이 시작이 되면은, 이걸 숨기지 못하거든. 근데 그 전까지는 명팔이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 시작부터 화끈하게 가네? 이거는 제가 예상을 못했어. 우리 정대포가 이렇게 빨리 본인의 색깔을 드러낼 줄은 저는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이거는. 약간 놀랬어. 이분 역시 화끈한 분이구나. 그래서 대포라고 그러는구나. 깔끔합니다. 제가 뭐 사설이 길었는데, 이거 보세요. 민주 지명직 최고위원, 호남 3선 서삼석. 그 다음에 지명직 최고위원 한 명은 평당원을 선발을 하는데, 공개 오디션을 한대요. 공개 오디션. 서삼석이 어떤 사람이냐. 한줄 낙선님, 송영길 대표도 사면복권을 기원합니다. 송영길 대표는 사면복권이 안 돼요. 요거는 제가 좀 알려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 계속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번에 왜 송영길은 사면을 안 하고 조국 얘기만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송영길 대표는 재판이 안 끝났어요. 사면권은 재판이 끝난 경우에만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형이 확정돼야 돼요. 대법원까지 재판이 끝나가지고 송영길 대표의 형이 확정되면은 그거를 사면을 할 수는 있는데, 재판이 진행 중인데 대통령이 관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까봐,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여러 인사들에 대해서 왜 사면 안 해주고 왜 조국만 얘기가 나오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송영길 대표를 이재명 대표가 안 챙겨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재판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나는 재판에 이겨서 떳떳하게 돌아오겠다, 민주당으로. 그게 맞는 얘기예요. 떳떳하게 돌아오겠다. 그래서 그거는 좀 뭐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서삼석이라는 사람, 호남 삼선 의원이 어떤 사람이냐? 요게 공교롭게도 예전에 뉴탐사에서, 더탐사죠. 더탐사 시절에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뒤에 그 가결 유다들 잡아내는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 서삼석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등장을 하네? 검사 탄핵 발의를 불참한 68명이 있는데, 여기 쭉 옆에 이름들 보시면 화려하죠? 강병원, 김종민, 윤영찬, 최종윤, 홍영표, 김영배, 박용진, 양기대. 이거 아니면 친문판이지, 여기. 이원욱, 조응천, 박광원, 김철민, 이상민, 송갑석. 여기에 서삼석. 바로 등판했습니다, 서삼석. 제라륜꽃님 아닙니다. 특별 사면은 재판 중에도 가능합니다. 윤석열이 김기춘 등 재난 중 사면했어요. 재판 중 사면했어요.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재판 중에 사면은 좀 어려운 걸로. 나중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또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검사 탄핵을 발의를 안 한 사람 서삼석. 자, 그 다음에 불체포 포기 비명계. 불체포 포기 비명계. 그러니까 가결유다라는 거예요. 이건 가결유다. 가결유다. 가결파에 서삼석이 있어. 이건 사실은 뭐 알 수는 없어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여기에 이름이 거론될 정도면은 문제가 심각한 인물이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결표를 던졌는지는 사실 추정하는 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더탐사에서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을 해보니까 서삼석이 지금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 당시에 이제 의원실에 다 문의를 했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는. 더탐사에서 의원실에 다 문의를 했는데 그때 뭐 답을 안 했든지 이런 데들이 이제 추정이 된 겁니다. 강병원, 고영진, 김경만, 김종민, 김철민, 민홍철, 박용진, 송갑석, 신동근 뭐 다 화려하잖아요, 면면이. 31명. 여기에 서삼석. 야, 씨발 화끈하다. 제가 그 이낙연 캠프에서 그 대변인 했던 이병훈 전 의원, 이 사람 이제 광주에서 북콘서트 할 때 소개를 해가지고 수박이 아니라 박수를 받아야 될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수박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 이병훈하고는 비교할 바도 아닌 거예요. 비교할 바도 아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민주당의 길. 민주당의 길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비명의 길이라고 보시면 돼. 제가 예전에 비명의 길이라고, 여기에 들어가면은 낙지 성골 낙지라고 보면 돼요. 낙지 성골이 아니고 낙지 정골이다. 민주당의 길을. 요거는 가결파 모임으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 낙지 전골이다. 여기 보시면은 강병원, 고영인, 김영배, 김종민, 김철민, 박용진, 박재호, 서삼석, 송갑석, 송기현, 신동근, 양기대, 오기영, 윤영찬, 이용우, 뭐 화려합니다. 이원욱, 조응천, 최종윤, 홍기원, 홍영표, 홍정민. 지금 뭐 민주당을 떠난 사람들도 상당히 많죠, 그죠? 낙지하고 이제 그 새로운 미래인가? 거기에 이제 참여한 사람들도 많고. 이 낙지의 길이에요, 낙지의 길. 이거 낙지의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서삼석이 이름을 다 올렸어요. 삼관왕에 삼관왕. 삼관왕. 이 정도면은 진짜 낙지 성골이라고 봐야 돼. 낙지 정골이 아니라 낙지 성골이죠, 이 정도면은. 게다가 다 떠나서 이런 우려가 있는 사람, 이런 우려가 있는 거잖아, 지금. 이건 뭐 확실치는 않아도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체포 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졌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민주당의 최고위원 할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 민주당의 길이라는 이거를 정청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김민석 총리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배워가지고 자기가 탕평 인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탕평 인사입니까? 탕탕 인사지? 낙지 탕탕이지 이게. 아니 탕평 인사면은 그 박찬대 의원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많이 등용이 되고, 거기는 뭐 그냥 무슨 대변인 같은 거 있잖아. 그 대변인 여러 명 중에 한 명 뭐 이런데 좀 몇 명 넣어주고, 결국은 이게 뭐라는 거냐면, 제가 아까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가 이거 서삼성 막으려고 쇼하는 거다, 또 추미애를 방패막으로 쓴다, 이런 말씀 서두에 드렸잖아요. 이거 그냥 발표됐으면 난리가 났지. 근데 추미애로 여기다 물타기 해버린 거예요. 추미애로 물타기 했어. 그리고 사람들이 와, 추미애 법사위원장 만세. 아 근데 육선 의원이 닦아놓고, 저는 추미애 의원도 무슨 생각이신지 모르겠는데, 예? 후배들한테 저는 길을 열어주셨어야지. 육선 의원 국회의장 선거에 나오셨던 분이 법사위원장 하는 게 맞나요? 제가 뭐 추미애 의원이 문제가 있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 새 세대들을 키워야 되는 상황이잖아. 새 세대를 키워야 돼요 지금. 차세대 주자들을 키워야 되잖아. 이재명의 뒤를 이을 민주당의 제2의 이재명, 제3의 이재명을 지금 다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차세대 주자들이 클 수 있는 또 좋은 보직이잖아. 이런 걸 김용민 의원이나 이런 좀 젊은 의원들한테, 물론 뭐 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권한 상황이고 여당이고 의석수도 167석, 저기 야당 저기 뭡니까? 조국혁신당 뭐 그다음에 진보 정당들까지 합치면은 190석이 다 되는, 190석에 가까운 이런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잘 못하겠어요? 전 김용민 의원이라도? 근데 그걸 육선 의원이 과연 뭘 대단히 지금 뭐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추미애 의원이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당이 너무 힘든 상황이야. 우리가 뭔가 돌파를 해내야 돼. 그런 상황이면 추미애 의원이 뭐 할 수도 있죠. 육선이 나가가지고 안정감 있게 끌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 그런 상황이냐고. 우리가 집권을 한 상황이고 다수 야당, 여대 야소가 뭐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여당이 완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이게 뭐가 비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정청래 정대표의 작품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추미애를 방패막으로 쓰는 거야. 문재인처럼. 이런 사람 최고위원 앉혀놓고 이거 추미애 이슈로 덮어버렸잖아요. 그냥 서삼석이. 이런 사람이 이게 가결류다가 민주당 최고위원을 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근데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상당히 교활한 짓을 하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추미애 의원님도 아마 지방선거 때 뭔가 이렇게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지방선거 욕심 때문에 이렇게 무리수를 뒀다가 지난번 법무장관 하셨을 때처럼 이거 낭패를 또 당할 수가 있다.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고요. 이거 보세요. 서삼석 최고위원 임명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게 다 지방선거로 제가 연결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을 지금 다 이렇게 당직으로 임명하는 거는 지방선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어떤 비중 있는 역할을 주는 것도 지방선거랑 연관이 있을 수 있지만, 당직을 이제 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인지도를 쌓아서 지방선거 때 뭔가 하도록 하는 이런 포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삼석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하니까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경남지사 경선 지각변동, 출마 여부 초비의 관심, 6개월 전 사퇴하면 가능. 이거 지방선거에 지금 낙지 심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좀 더 전북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저런 짓을 할까 여러분? 그거 좀 신기하죠? 정청래 정대표가 굳이 최고위원을, 저렇게 문제가 될 만한 사람을 굳이 최고위원으로 임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제 당대표가 됐어. 그러면은 당원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최고위원으로 임명을 하고
그래야 이제 당대표 인기도 올라가고 본인도 뭐 지지를 더 받고 이렇게 될 텐데 왜 굳이 저런 문제가 있는 사람, 그것도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이건 도저히 최고위원으로 임명하면 안 될 만한 수준의 인물, 그냥 이 사람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거 체포동의안 가결에 참여한 사람 아니야? 라는 의혹을 받는, 이게 완전 폭탄이잖아. 이런 큰 폭탄을 굳이 최고위원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아니, 사람이 전혀 없는 게 아니잖아. 그 낙지파 중에서도 좀 그 연한 낙지, 그 질긴 낙지 말고 늙은 낙지 말고 좀 연한 낙지 데려다 써도 되잖아요. 원래 이제 친문이니까 친문 데려다 쓰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친문 중에서도 좀 연한 친문, 연한 낙지 데려다가 쓰면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 아, 연한 애 낙지다, 낙지 아닌가? 문어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늙은 낙지, 질긴 낙지를 굳이 최고위원으로 임명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게 야합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합을 해서. 제가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정청래는 마키아벨리스트예요. 그리고 본인이 방송에 나와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스트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게 선이다. 정청래가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기는 게 선이다. 지면 악이다. 자, 그러니까 이기는 게 선이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는 거예요. 그럼 정청래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내가 거짓말을 하건 악마들하고 손을 잡건 무조건 이겨야 돼. 왜? 지면 악이 되니까. 지면 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마하고도 손을 잡는 거예요, 정청래는. 그래서 호남의 낙지파하고 386들하고 제가 손을 잡은 것 같다 그랬어. 호남 운동권하고, 호남 운동권 출신들이 있습니다. 호남 운동권 출신들하고 호남 기득권 세력들하고 정청래가 손을 잡은 것 같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강기정 광주시장이나 김용록 전남지사, 이런 사람들이 그 정청래가 5.18 묘역 방문했을 때 동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물론 뭐 이번에 호남에서 뭐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도 쉽지가 않았겠지만은 그 어쨌건 호남에서조차 정청래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민주당이 명문 정당이에요. 아직은. 즉 문재인의 민주당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민주당이 진화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문재인 반, 이재명 반이에요. 그래서 명문 정당인 거야. 그래서 이재명보다 문재인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30%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재명이 당대표가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다 이재명에게 투표하고, 당대표가 됐을 때도 이재명에게 투표를 했지만, 내심 만약에 당대표 선거, 대선 후보 경선을 다시 한다. 그러니까 문재인과 이재명이 대선 후보 경선을 다시 한다. 이렇게 하면은 30% 정도는 문재인을 찍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민주당 당원 중에. 이재명과 문재인이 경선을 하면은 문재인을 찍을 사람들이 한 30%. 그 다음에 이재명을 찍을 사람들이 한 30% 돼요. 그러면 나머지 40%는 뭐냐? 그죠? 명문 당원들이 있어요. 나는 문재인도 좋고, 이재명도 좋아. 또, 나는 정청래도 좋고, 박찬대도 좋아. 이런 분들이 40%야. 그러니까 좀 넓게 잡으면은 40% 더하기 30%에서 친문 쪽이 최대 70%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명문 40% 중에 30%를 정청래가 가져간 거야.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민주당 저과저층이기 때문에 뭐 김어준 방송이나 매블쇼 같은 거 보면서 정치에 대한 정보를 얻는 분들이에요. 이 명문파들은. 그러니까 정청래도 좋고 박찬대도 좋은데 김어준이 정청래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럼 그냥 글로 가는 거야. 그리고 10% 정도는 저는 박찬대에게 왔다. 그래서 박찬대 후보가 38%가 나오고 정청래 후보가 뭐 62%가 나오고 이렇게 돼버린 거지. 이게 민주당의 구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직은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갖고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랬으니까 야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현실은 아직은 그렇지 않다. 반반인 거예요. 반반. 지금 냉정하게 보면은 반반인데 여기에 김어준이 명문파들을 가스라이팅하면 이 사람이 이쪽으로 기우는 거야. 자, 호남 여러분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때, 즉 이낙연하고 이재명 대표가 붙었을 때, 그죠? 붙었을 때 물론 추미애 후보까지 이제 3명이 완주를 했죠.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그러니까 2022년 대선 후보 경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50%를 겨우 넘었어요. 이낙연이 한 30% 받았죠.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이낙연이 붙었을 때 이낙연을 찍었던 사람이 3년 전에 이게 먼 과거가 아니야. 이낙연하고 이재명하고 붙었는데 3년 전에 이낙연을 찍었던 사람들. 그때는 이낙연의 어떤 실체가 거의 다 드러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선 때 거의 다 드러났잖아요. 이낙연의 그 실체가. 뭐 사면 발의하고 뭐 난장 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민주당에서 30%가 넘게 나왔어요. 이낙연이. 그리고 추미애 후보까지 합치니까 50%에 가까워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겨우 이겼습니다. 그래갖고 뭐 재검표를 해야 된다, 결선을 가야 된다, 난리가 났어요. 그때 개장수가 어떤 짓을 했냐면은, 개장수가 추미애 의원을 밀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은 왜 나왔냐. 결선을 가기 위한 구도였어요. 추미애 의원님도 그때도 또 이용당했어. 우리 추미애 의원님의 좀 정치적인 단점이 뭐냐면 자꾸 이용을 당해 많이. 이분이 좀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건가 뭐 싶을 정도로 이용을 많이 당해요. 법무부 장관 했을 때도 욕바지 대신했죠. 그 다음에 그때 경선 때도 추미애 의원이 나와가지고 결선 갈 뻔한 거예요. 자칫 잘못했으면은. 추미애가 이재명 표를 조금만 더 가져갔으면은 결선을 간 거야 그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반반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제가 누굽니까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로 나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확실히 누를 만한 인물이 아니면은 정청래를 이기는 게 쉽진 않을 거다. 물론 박찬대 후보도 열심히 했고 우리 당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원내대표이고 하긴 하지만 경력상 사실은 정청래를 이기기가 어렵다. 친문이 절반 정도가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친문이 절반 정도, 최대는 뭐 70%까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명문들이 다 정청래에게 투표를 했으면 70%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친명만 순명이라고 제가 표현하잖아요. 무조건 이재명으로 가는 사람들 이게 똘똘 뭉쳐야 30%다 현재는. 특히 그리고 호남에서 전남에서 광주에서는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경선에서 이기긴 이겼는데 전남에선 졌어요. 전남에서는. 그리고 지난번 그 보궐선거 때 어디 담양인가요? 담양에서 우리가 조국적 신당한테 졌잖아. 친문이 더 많은 거예요 전남에. 낙지는 사라졌지만 낙지파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민주당 안에. 낙지만 나간 거잖아. 얘네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정청래가 자 당대표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호남에 남아있었던 낙지파들이랑 손을 잡았다라는 거야 저는. 악마하고 손을 잡은 거죠. 가결파들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자 손을 잡았는데 쌩까 당대표가 된 다음에 쌩까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쌩까면 자 얘네들이 가만 안 있겠죠. 낙지파들이 정청래가 우리랑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를 해놓고 이걸 깨고 지금 쌩깠다. 그럼 정청래 완전 박살이 나지. 박살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서삼석이 부담스러운데 그죠? 누가 봐도 이건 욕먹을 짓인데 자 이걸 최고위원으로 지명하는 게 뭐냐? 그거 보온을 안 하면 합의대로 안 하면 약속대로 안 하면 본인이 흔들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은 큰일을 하려면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권을 하면 뭐 당대표가 되건 대선 후보가 되건 되면은
나중에 이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요. 그 대표적인 예가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선 후보가 됐어. 이재명을 이겨가지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 문재인이 왜 초대 총리를 이낙연을 임명을 했을까요? 여러분. 초대 총리를 문재인이 이낙연으로 임명한 거. 저는 이낙연하고 문재인이 손을 잡아서 광주 호남에서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겼다라고 봅니다. 예, 와룡님 감사드립니다. 자, 이낙연 덕에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연합을 한 거잖아요. 연합을 했기 때문에 보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낙연한테. 그래서 이낙연이 초대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당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대선 후보가 되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악마랑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의 분권형 대통령제였다. 책임 총리였다, 이낙연이. 이낙연과 윤석열의 공동정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한테도 코가 꼈냐? 윤석열이한테도 코가 꼈잖아요. 문재인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똑같은 짓을 지금 정청래가 한 겁니다, 이게. 악마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결국은 악마들이 세상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길을 열어준 거야. 지금 우리 당원들 이거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걸 또 추미애로 덮어버렸어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으로. 환장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전남지사 나온대잖아, 전남지사. 그리고 보세요. 2명 중 1명은 평당원으로 선발한다. 공개 오디션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을 당원 100명 이상 연서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온라인 공개 오디션, 권리당원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 오디션은 무작위로 선출된 배심원단 50%, 당원 여론조사 50%의 비율로 심사에 4명을 선발을 하고 최종 후보자 4명에 대해서 권리당원 100%로 지명직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이제 쇼하는 거죠. 근데 쇼하는데 이것도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한번 출마를 해볼까요?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당원 최고위원으로 제가 한번 출마를 해볼까? 어떻게 될래나? 아니 저거 뭐 공개 오디션을 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저건 유튜버 몫이라고 보면 돼요. 지명직 최고위원이 아니라 유튜버 지명 최고위원이야. 유튜버 지명 최고위원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한 명 정도 뭐 저렇게 뽑는다고 해가지고 뭐 자기 흔들릴 것도 아니고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대충 한 자리 주고 이벤트 하는 거지. 전형적인 이벤트 정치 아닙니까? 응? 그리고 제가 왜 저게 유튜브 지명직이 되냐 하면은 아니 결국은 누군지 모르는데 네 명을 이렇게 해놨어. 아니 제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우리 당원들이 제가 유튜브 방송하면서 뭐 3, 4천 명씩 방송을 듣고는 있지만은 아니 제가 나가면 제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우리 당원들이 저를 알아요? 저 정도면 나름 그래도 민주당에서 셀럽인데 제가 나가면은 최한욱이 지명직 최고위원회 나왔네? 이럽니까? 결국은 또 유튜버가 낙점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당원 민주주의를 빙자한 쇼밖에 안 된다는 거야 저는. 결국 유튜버들에게 계속 당권을 주는 거예요 지금. 당원 주권 정당이 아니라 지금 유튜버 주권 정당이 돼버렸어. 유튜버 주권 정당. 자, 그렇고요. 예, 이게 제가 서삼석 한 사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자, 이낙연 정책위 의장 한정혜, 사무총장 박광원, 수석 대변인 최인호, 이낙연의 정책위 의장, 박광원, 최인호, 뭐 화려하죠? 화려한 인물들이 있는데 이낙연의 정책위 의장을 그대로 정청래의 정책위 의장으로 쓰고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어쩌다 서삼석 한 명 들어왔다. 그런 정도 문제면은 이걸 가지고 너무 시비를 거는 거지. 근데 지금 보면 이런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낙연, 백혜련, 이탄희 후원회장도 맡아. 이낙연이 후원한 의원들이 후보들이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백혜련이에요. 한 명이. 어? 이게 무슨 문재인의 민주당이지 이게 이재명의 민주당입니까? 어? 이게 이낙연의 민주당이지 이게 이재명의 민주당이냐고요. 정청래가 무슨 친명이에요. 권향엽? 예, 대변인 맡은 권향엽. 예. 그 노정면 의원이 대변인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 가지로 인지도도 높고 언론인 출신이고 안 하잖아 절대. 박성준 의원 제가 이재명의 브레인이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박성준 의원 등용합니까? 아 이분들이 저는 민주당의 뭐 개혁 3인방이다. 김용민 의원 예? 개혁 3인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이제 민주당의 차세대 주자들이에요. 예? 노정면, 김용민, 박성준 이런 분들이 당의 주축이 돼서 당을 이끌어 나가야 될 뿐이야. 근데 정청래 의원 얘기대로 탕평 인사면은 박찬대 캠프에서도 중책을 맡았던 이런 차세대 주자들 등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친명 핵심들은 하나도 지금 제가 볼 땐 등용을 안 했어요. 실력 있는 분들을. 그리고 어디서 뭘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 생판 이 사람이 의원이야?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뭐 우르르 튀어나왔어 우르르. 아 김용만 의원도 있죠. 김용만 의원이 3인방. 김용만 막 헷갈리네 제가. 저는 뭐 추미애 의원 법사위원장 카드가 뭐 잘못됐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김용민 의원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미래를 놓고 볼 때. 추미애가 법사위원장 이게 뭐 관례를 완전히 깨고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해야 될 만큼 국회의장을 다음에 나와야 될 뿐 아니에요. 원래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장을 하고 나면은 다음은 우리가 추미애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이런 분이 갑자기 법사위원장으로 가는 게 이게 국회의장을 해야 될 분이 이게 맞는 말입니까?